선배 PD를 짝사랑하고 있는 못소린 저를 구해주세요. 이걸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지? 연애에 있어서 대부분 승자의 포지션에 있었어? 난 대부분 패자의 포지션에 있어. 그래서 나는 늘 질 걸 대비한 상담을 한단 말이야. 내 마음에 지금 내 스스로가 드느냐. 퀸정 마인드. 이게 퀸정 마인드야. Hi bitches들. Hi. Welcome to the Queen's Night. 아 근데 오늘따라 좀 조명이 좀 밝은 것 같아요. 괜찮은가? 감독님 이거 괜찮아요? 아차차! 내 머릿결이 눈부셔서 그랬구나. 내 머릿결 때문에 조명이 이렇게 밝아 보이는 거였어. 퀸스 나잇인데 마치 대나처럼. 제가 원래부터 태생이 금발머리는 아니에요. 근데 왜 이렇게 머릿결이 좋은지 그 이유를 좀 알려줄게요. 그건 바로 피노. 2초에 하나씩 팔리는 그 유명한 피노 젤리 헤어팩인데 보통 헤어팩들 어때요? 물처럼 미끄덩해서 이렇게 막 흘러내리잖아요. 근데 비었냐고? 아니 이게 되게 젤리처럼 쫀득해. 엄청 쫀쫀하지? 로얄 젤리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젖은 모발에도 착 붙어가지고 나 같은 이런 손상모에 그냥 집중 케어를 빠바박 해주니까 피노 헤어팩 하고 나면은 나 같은 탈색 머리 바로 물미역이 돼버리는 거야. 봐봐. 너무 머릿결이 좋잖아. 바로 피노 덕분이야 진짜로. 이게 되게 깨끗한 그런 꽃향기가 나. 그래서 머리 이렇게 흔들 때마다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 쓸 때도 기분 좋아지는. 향수 뭐 쓰냐고 물어보는데 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저 향수 안 써요. 피노 머리 헤어팩 때문에 그런 냄새 나는 것 같은데 향수 안 써요. 이렇게. 이게 내 머리에도 잘 맞을까? 이잖아. 근데 이게 부스스한 극성모에도 이거 하나로 바로 정리할 수 있거든. 근데 또 이게 되게 비쌀 것 같은데 이게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가로 구매가 가능하대. 그래서 부담 없이 데일리로 매일매일 쓸 수도 있는. 근데 알잖아, 이거 오일이랑 같이 쓰는 거 알지? 근데 심지어 샴푸도 있대. 그래서 내가 쓰는 김에 그냥 세트로 추천할게. Thank you, 피노. 드디어 오늘이 왔습니다. 제가 우리 슬픔이 PD가 월클이 됐다면서 늘 외치던 말, 나영석, 김태우, 슬픔이 렛츠고! 였는데요. 드디어 그 두 분의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오늘 나영석 PD님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Thanks for coming. 그래 폰이야. 알았어. 네, 정말 미안. 나와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해요. 아유, 별 말씀을. 네, 저희 슬픔 PD도 처음 네, 뵙죠. 처음 네. 만나가지고 구독자 매니저들은 우리 슬픈 PD를 본 적은 없지. 없어요. 네. 목소리만 들었지. 네. 나도 목소리만 듣다가 오늘 처음 만나 뵈가지고 네. 저도 지금 온몸에 전율이 흐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온몸에 전율이. 저희가 사실 1회부터 지독하게 게스트로 모시고 싶다고 했는데 사실 왜 그랬냐면 제가 한번 나갔을 때 나영석 PD님이 한번 지나가는 말씀으로 나중에 채널 나갈게 라고 얘기했는데 제가 진짜죠? 진짜 나와주실 거죠? 진짜죠? 했는데 혹시 후회하시는지. 전혀요. 가비 씨가 먼저 우리를 도와줬고 아유, 또 너무 잘해줬고 고마웠고 네. 언제라도 전 또 부르면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진짜로. 근데 저는 이 컨텐츠 한다고 했을 때 너무 재밌겠다 생각했던 건 그때 가비 씨랑 상담해 본 게 한 번 하지 않았어요? 네네, 한 번 했었어요. 너무 내가 속이 시원한 거야. 그리고 진짜? 내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은 방식으로 그 구독자들의 사연을 딱 위로해주는 그 방식이 너무 좋았어요. 진짜요? 나 지금도 그 매번 이렇게 되새기는 얘기가 있어. 어떤 회사 일에 적응을 잘 못하시는 어떤 분이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회사에서 잘 이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겠다. 이런 사연인데 가비 씨가 회사 일은 회사 일일 뿐이에요. 맞아, 네 인생은 회사 밖에서 찾으세요. 그런 나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 그러니까 그거야. 직장은 그냥 돈 버는 곳인 거야. 여기서 이렇게 내 자아를 막 실현하려고 하지 말고 그게 뭔 말을 That's very 퀸정 마인드. 주말에 혹은 끝나고 나서 내 삶을 시작하는 거야. 나 오늘 내가 배웠어. 억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꼭 일로서 내 자아를 실현해낼 필요가 없잖아. 그냥 잡은 잡이고 Love Your Life 할 수 있는 뭔가를 찾으면 좋겠다. 나는 그거 그냥. 그때 약간 저거 진짜 맞는 말이다 싶어서 그 뒤로 간혹 회사 일이 힘들 때 그 얘기를 떠올려요. 그래서 또 그 말에서 위로를 얻으신 분들이 꽤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완전 놀랐어요. 위로가 됐고 네. 진짜 보법이 다르더라. 너무 좋았어요. 아무튼 저희가 이제 이렇게 고민을 듣기 전에 네네. 간식을 간식을 네. 하는데요. 오늘 간식 뭐예요?
에그. 아, 에그 이즈 커밍이라. 아니요. 에그 이즈 커밍이라가 아니라 그럼 뭐예요? 오늘 사연이 에그머니나 사연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할 만한 에그머니는 어쨌든 사연들이. 여기까지 나왔으니까 예. 열심히 한번 아유,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사연에 제목만 봤는데요. 저는 도파민이 터지고야 말았어요. 읽어드릴게요. 아, 위험하다. 닉네임 띵동님 20대 분이시고요. 20대 땡. 제목 선배 PD를 짝사랑하고 있는 못소린 저를 구해주세요 라고. 그럼 지금 어딘가에서 우리 동료의 사연인 거예요? 예스. 진짜로 온 사연인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 그쵸. 그럴 수도 있죠. 혹은 에그 이즈 커밍 사람일 수도 있죠. 소름이 끼친다 지금 그 생각. 나피디님 회사에 있는 후배 사연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세요. 그래야지 좀 집중이 알겠습니다. 잘 되니까.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한번 네.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막내 PD입니다. 머리 아파. 진짜 이 사연이 온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피디님을. 네, 알겠습니다. 네. 예능 PD라는 꿈을 갖고 처음으로 갓 1년차 조연출이 된 저는 선배 PD를 짝사랑하고 있습니다. 첫 출근 날부터 이 사람은 가능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닥 제 취향의 외모는 아니었지만 다정다정한 말투가 귀에 딱 꽂혔습니다. 금사빠지만 금방 헤어나오지 못하는 저는 상냥한 남자 콤플렉스와 함께 또 짝사랑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첫눈, 아니 첫 귀에 반했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초반 한 달은 아닌 척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입사한 지 몇 개월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그가 신경 쓰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들려드릴게요. 네네, 말씀해 보세요. 우선 앞서 여러 번 말했듯이 무척이나 다정합니다. 다정하고. 첫 촬영에 앞서 어리다고 함부로 대하는 감독님 있으면 나한테 바로 말해 라고 조용히 말해주는 모습에 속으로 울고 싶었습니다. 너무 좋아서요. 그리고 카톡 말투도 아주 다정합니다. 말끝마다 상냥한 이 인프피 남자는요, 저보다 7살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를 아주 착실하고 어린 후배로만 보는 것 같아 고민입니다. 일단 30대일 가능성이 그럼 좀 있네요, 남성분이. 인간 대 인간으로, 선배 대 후배로 저에게 호감을 갖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왜냐면요, 선배 읽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나 이거 너무 하고 싶어서 어떡해. 나 미치겠네. 영성이라고 써놨네 이거. 나 지금 30대로 돌아갔어. 네, 지금 30대, 30대야. 30대. 꼭 다음 프로그램 하게 되면 나 너 무조건 데려간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 새로운 막내 들어오면 꼭 너 같으면 좋겠어. 장난치지 마세요. 왜 이래. 야, 다른 막내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하지. 라고 하더군요. 또 다른 고민은 이 예능판이 꽤 여초라는 겁니다. 그에겐 정말 가까이 지내는 친한 여자 동료가 정말 많습니다. 비밀 연애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지금까지 음침하게 관찰한 결과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일개 여자 동료, 착실한 후배 1이 될 것 같아요. 단둘이 퇴근하고 술 마시러 간 적이 있어요. 요즘 막내 일은 어떤지 잘하고 있다는 격려, 진심 어린 조언, 이런 것들을 주로 나눴던 것 같아요. 또 다른 여자 동료와도 술 마신 적 있다고 하는 걸 보아 단 둘의 술 약속, 이런 것에 이성적 의미를 두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고백 공격을 하자니 커리어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앞으로도 만나고 싶은 사람인 것 같아요. 하지만 그가 절 좋아하면 좋겠어요. 늘 짝사랑만 하는 저, 이번엔 정말 쌍방 사랑하고 싶어요.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잘 마무리하고 승천할 수 있을지 퀸들의 지혜가 필요해요. 오늘 나쿠인과 가쿠인은 나쿠인이 이제 해결을 줘야 되는데요. 근데 사실 일터에서 사랑이 싹트기 좀 쉽죠. 그렇죠. 네, 그런데 사내 연애를 좀 추천을 하냐 비추를 하냐 할 때는 무조건 비추하시겠죠? 나영석 PD님은? 저요? 네. 사내 연애요? 네. 아니요, 그건 저는 그런 건 또 없어요. 그건 뭐 그래요? 개인사 아니에요, 그런 거? 그치. 개인사긴 자기들이 하죠. 알아서 할 일인데, 네. 저는 뭐 좋고 싫고는 없는데, 연애라는 건 좋은 거 아니야?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서 마음이 콩당콩당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경험인데, 그쵸. 그거를 뭐 어떤 상황 때문에 뭐 비추하고 그치, 추천하고 이런 건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에그이스 커밍에서 이런 사건이 일단 저희 발견된다면. 회사에서는 네. 최근 몇 년 동안은 네. 제가 알기로는 없었고요. 네. 사내 커플이 있어요. 두 또 나도. 커플이 있는데 네. 그 둘 다 공통점은 단 한 번도
들통나지 않았어요. 결혼을 약속할 때까지. 진짜 철저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는 거지. 그쵸, 이게 그쵸. 주변에서 알았다가 괜히 나중에 엄청 헤어지고 공과사를. 나면 혹시라도. 맞아. 아 근데 이분도 사실 걱정하는 게 나중에 일에 좀 지장이 갈까봐 그거를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맞아요.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훨씬 요즘 젊은 PD 작가님들 후배님들이 훨씬 더 옛날에 비해서 조심하는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네, 훨씬 더 커리어나 이런 거 생각하고 그 집단 내 조직 내 연애에 대해서 소극적이신 것 같고 옛날에 저 20년 전의 방송국은 이거보다는 훨씬 좀 더 세비지했죠. 그때는 뭐 서로 막 들이대고 뭐 이렇게 표현하고 연결도 됐다가 헤어졌다 이랬는데 오히려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요즘은 훨씬 더 조심하는 문화가 그래요? 생긴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좀 약간 안 좋은 결과를 많이 듣거나 네, 봐서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네. 집단 자체가 작잖아요. 네, 그쵸, 10명, 그쵸. 20명이면 어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야. 그치 여기만 보게 되잖아요. 어, 피디님들 늘 이주- 거기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했다가 잘 안 되면 맞아. 주변 사람들이 알아버리니까. 근데 모르면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주변만 모르게 하면 예를 들어 그 선배 PD한테 고백을 하거나 네. 그 선배가 나한테 고백을 했는데 잘 안 되더라도 우리 둘만의 어쨌든 뭐 비밀 연애를 하는 건 괜찮다. 비밀 연애를 하거나 네. 안 되더라도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는 뭔가 확신이 있으면 선배가 후배한테 고백하는 것보다는 후배가 선배한테 고백하는 게 낫잖아요. 우리 최악의 상사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나한테 고백하는 선배거든요. 아니 근데 머릿속으로 지금 생각해봤어. 네.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느 후배도 나한테 고백하지 않던데. 근데 저도 뭐 후배가 고백한 적은 없어가지고 자리야 모르긴 하겠지만은 이 관계가 되려면은 서로 티가 되게 많이 나가지고 선배가 뭐 고백을 하던지 아니면 후배가 그냥 고백을 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선배가 진짜 관심이 있는 건지. 그렇죠. 네. 사실 이 부분을 냉정하게 네. 좀 따져봐야 되는 부분은 있냐면 몇몇 이야기가 제 마음에 좀 걸린 부분이 있어요. 지금 그 후배랑 1대1로 어쨌든 술도 한잔하면서 맞아요. 서로 상담도 해주고 이런 어떻게 보면 친밀한 관계인데 다른 이성 PD 작가님들하고도 편하게 그런 관계로 지낸다는 걸로 봐서 맞아요. 약간 이분의 성향 자체가 그냥 모두에게 친절한 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어서. 그리고 꼭 다음에 프로그램 하게 되면 너 무조건 데려갈 거야. 새로운 막내가 들어오면 너 같았으면 좋겠어. 이게 일 잘해서 한 건 아닐까? 한 생각이. 일을 너무 잘하는 거야. 진짜 네가 너무 이뻐 보여가 진짜 너의 능력이 너무 이뻐 보여. 어떻게 보면 너무 슬픈 얘기다. 예뻐 보인다고도 얘기를 했었나? 아까 있지 않았어? 새로운 막내가 들어오면 꼭 너 같았으면 좋겠어. 다른 막내들한테 내가 이런 말 안 하지. 근데 제가 여기서 가능하면 나 좋게 끝내고 싶었는데 네. 저는 사실 조금 응. 위험하다고 생각. 솔직하게 얘기해 주세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진짜. 저 멘트가 네. 내가 다른 막내들한테는 이 말 안 하지 이런 멘트가 약간 네. 저 좀 되게 좀 별로예요? 별로야. 남자가 봤을 때? 아니 약간 좀 바람들 같아. 너무 흘린다. 좀 약간 오케이. 왜냐면 사실 반년 정도 저 사람이 인간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치. 서로 대충 저 친구가 나를 단순히 선배가 아니라 이성적으로도 조금 싫어하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은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걸 알면서 우리 가비 참 다음에 꼭 같이 일하자. 와, 난 너 같은 사람은 진짜 없는 것 같아. 너 최고야. 플러팅이다? 이런 말을 굳이 둘이서 술 마시다가 하지 않을 것 같아. 근데 맞는 것 같아요. 너 어떻게 이런 일도 너무 잘하는지 넌 진짜 얼마 안 됐는데 참 잘하는 것 같아가 아니라 나 너 꼭 들어갈 거야. 그치. 이게 약간 달라. 후배들한테 칭찬할 때는 예를 들어 맞아. 편집실이나 촬영 현장에서 와 방금 너 진짜 너무 좋았어. 너무 잘했어. 와 최고. 뭐 센스가 약간 참 이렇게 좋다. 하지. 맞아. 내가 다음에 너 꼭. 으이그 네 능력 참. 이런 건 나는 마지막 멘트가 별로야. 다른 막내들한테는 이런 말 안 하지. 이게 별로예요 저는. 그리고 이런 자리를 다른 사람들하고도 또 했다라는 건 맞아. 이게 연애에 있어서만 어장관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일에 있어서도 어장관리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맞아요. 너 참 좋아해. 맞아요. 나 너만 믿는다.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경력적 어장관리와 이성적 어장관리를 비슷하게 동시에 추진하는 저런 사람들이 있어요.
네, 되게 진짜 위험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우리 사연자님이 생각한 것만큼 괜찮은 사람 우리가 좀 이상화하기도 하잖아요. 누군가를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좀 더 잘 봐라가 좀 맞는 것 같고. 저분이 저거 이상의 마음을 보일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는 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남자가 좋아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그러긴 좀 그렇잖아요. 그럼 연애 못해요, 피디님? 저 남자가 나를 정말 좋아해. 와, 이 남자 그런 남자만 사귀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꼬실 수도 그렇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에 꼬실 드는 수도 남자를. 있죠. 근데 이게 참 그런 거야. 연애에 있어서 대부분 승자의 포지션에 있었어. 아니야, 아니. 난 대부분 패자의 포지션에 있었어. 그래서 나는 늘 질 걸 대비한 상담을 한단 말이야. 연애에 패자랑 승자가 어딨어요? 아니, 없지만 축구를 하러 나가는데 네. 누가 봐도 저쪽이 맨체스터고 나는 조기 축구단이야. 운 좋게 이길 수도 있겠지. 운 좋게 저분과 사귈 수도 있어. 하지만 우리는 저 경기에 나갈 때 나 같은 사람들은 질 걸 각오하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늘 조금 저의 상담은 연애에 있어서 상담은 조금 비관적입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 부분을 오케이, 감안해서 오케이. 감안해서 여러분 들어주세요. 그러면 혹시 마음이 있는지 이 사람이 나한테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확인해 볼 만한 방법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좀 회사 안에서.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 그때 궤도님 나왔을 때 남자는 마음에 들면 계속 쳐다본다면서요. 쳐다보는 걸로 끝나면 그거 아직 아닌 거고 진짜? 더 나아가야지. 그러니까 어디로? 예를 들어 내가 가비한테 마음이 있어. 근데 가비도 뭐 있는 것 같아. 근데 서로 말 먼저 꺼내는 사람이 약간 지는 게임이잖아. 이런 게임은 진다라기보다는 잘못해서 내가 오해한 거면 서로 민망해지고 그게 다들 무서운 거잖아요. 맞아, 그게 맞아. 무서워서 서로 얘기를 못 하는데 누군가가 그러면 그런 마음을 알고 있는데 나도 그 마음이 있어. 그러면 정말 확실하게 보여줘요. 보통은 이 이상 이거는 뭐 오해할 수 없는. 좋아하네. 나 좋아하네 이렇게. 누가 봐도 이거는. 근데 예를 들어 가비가 어디 해외 촬영을 가는데 뭐 공항에 나타나서 뭐 만났어. 그쪽으로 같이 가. 왜? 나 사실 휴가인데 뭐 같이 가는 거야. 너 힘들 것 같아서 그 짐까지만 거기 해주고 뭐 하려고. 왜냐면 우리 너무 친한 동료니까. 너 이번 촬영 내가 좀 걱정되더라. 그래서 이거 거기 가서 세팅하는 것까지만 난 도와주고 와, 난 옆에서 진짜? 그냥 관광하려고. 예를 들어 그렇게 했다 쳐. 플러팅이야. 이번 촬영 너무 걱정되더라. 내가 세팅하는 것까지만 도와. 이게 뭐 되게 피디님 플러팅이야. 되게 피디식 연애.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누가 자기 휴가까지 맞아. 써가면서 그런 가비가 바보가 맞네. 아닌 이상 뭐야 뭘 그렇게까지 도와줘 하면서도 100%구나 이 사람은. 그럼 내가 이 마음을 어떻게 할까에 대한 공이 넘어간 건데 그 공에 대해서 가비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노를 하고 싶어. 그럼 못 본 척하면 돼. 그러면 서로 자연스럽게 내 입장에서도 뭐 좋은 동료로 그냥 남아야 되겠다. 서로 민망하지 않게 남을 수 있는데 내가 볼 때 이분은 거기까지는 안 했다는 거지. 맞죠. 이게 굉장히 퍼스널하고 딥한 고백만 안 했다 뿐이지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냥 이분이 하는 행동은 그냥 모두에게 그냥 하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근데 사내 연애에서 어떤 팁 같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거를 말이 안 되게 좋아한다는 말만 빼고 다 하는 거야. 그치. 그리고 이 사람이 근데 반응이 없어. 이러면 저 사람은 노인가 보다 하고 이렇게 마음을 접는 것. 왜냐면 다치니까요. 다치니까. 직접적으로 그치. 얘기했다가 노를 받으면 왜냐면 저 사람이 마음이 없어도 상황 때문에 뭐 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 근데 서로 다치면 조금 아무래도 민망해지니까. 이게 일이라서 그래요. 저는 사적인 그냥 모임이고 뭐 친구 사이면 무조건 고백하라고 하거든요. 고백하면은 차여도 시원해요. 마음이. 뭔가 약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무조건 해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사내 연애라서 고백하는 것 자체는 안 했으면 좋겠긴 해요. 지금은. 나도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두 번째 사연은 우리 피디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닉네임 야야 20대 네. 늦은녀가 되고파 사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퀸가비님. 23살 미대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 저는 요즘 내 외모와 남의 외모, 스타일 등을 비교하면서 위축되는 순간이 많아져서 고민입니다. 유유. 요즘 워낙 자기만의 스타일을 찾아서 옷 잘 입고 늦으신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직 저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지 못한 저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조금 기가 죽고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대학생이라 옷을 많이 사기도 부담스럽고 옷을 사도 항상 입을 옷이 없고 어딘가 부족한 느낌이 들곤 합니다. 그래서 또 하루 종일 쇼핑하느라 시간을 날리기도 하고 그렇게 시간을 날리면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저는 남들이 해주는 외모 칭찬으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편이고 거기에 좀 의지하는 사람이라 가끔 외모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고 기죽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부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랜 시간을 이렇게 지내오다 보니 이제는 외모에 대한 남의 인정, 그런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삶, 이게 아니면 뭘로 자존감을 채우나 싶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야 외모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나보다 예쁘고 멋진 사람들이 있는 순간에 기죽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는 고민입니다. 이건 내가 전혀 상담할 수 없는 사연이에요. 이걸 내가 어떻게 상담을 하지? 20대 여성의 착장 및 외모 고민을 제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렇긴 모릅니다. 이거 뭐 그렇긴 유진이나 해. 이런 영지 데려다가 해. 왜 내가 옆에 듣고 있을게 상담해드려. 근데 아시죠? 이런 분이 높은 확률로 예쁘세요. 아 그래요? 높은 확률로. 왜냐하면 첫 번째 미대에 재학 중이다. 미대에 재학 중이시면 일단 미감이 좋으신 분이 많거든요. 색을 잘 쓰시고 자기한테 어울리는 게 뭔지 잘 아시더라고요. 그리고 외모 칭찬으로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는 편, 외모 칭찬을 많이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분은 높은 확률로 잘 꾸미고 예쁘신 분인데 자꾸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꾸며도 나보다 더 예쁜 사람이 자꾸만 나오니까. 돈이 어디 가려고? 어디? 거기 뭐 좋은 거 있어? 엄마 지금 돈 벌고 있어. 엄마 이 사연 이거 잘 해야 돼. 그러니까 엄마 너. 집중 좀 할게. 그러니까 높은 확률로 예쁜데 계속 칭찬을 받다 보니까 칭찬을 안 해주면 나 오늘 못생겼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는 거야. 높은 확률로 예쁜 분인데 원래. 와. 그래서 어딜 가잖아? 그럼 나보다 예쁜 사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오늘 칭찬을 못 받고 저 사람한테 좀 스포트라이트가 그러면 나 오늘 별론가? 저 사람 진짜 예쁘다. 나 왜 저 사람처럼 이쁘지 않지? 난 왜 이렇게 태어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칭찬을 많이 듣다 보니까 자기가 못 듣는 그 조그만 순간에 자존감이 자꾸만 나 오늘 안 예쁜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분명해요. 잘 꾸미는 사람들과 있으면 자신감이 떨어지는 순간이 있는데 경험해 본 적 있냐고 여기 지금 퀘스천이 있거든요. 네네네. 너무 많죠. 너무 많지. 나는 방송하잖아요 요즘에. 너무 예쁜 사람 많아. 깜짝 놀래. 진짜 너무 잘 꾸미고 너무 예뻐. 진짜 존나 예쁘다. 막 이런 데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저도 한 번은 왜 저 사람처럼 멋있지 않지? 난 왜 안 예쁘지? 막 그런 생각 엄청 많이 했는데 근데 너무 쓸데없는 생각이야. 내가 뭐 아무리 꾸미고 예뻐져도 더 예쁜 사람들은 뭐 너무 수두룩 빽빽 너무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랑 비교하는 것 자체가 너무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결국에는 내 만족인 것 같아요. 나를 꾸미는 일은 그냥 내가 얼마나 내 마음에 드는 이 옷을 입었고, 왜냐면 지금 남의 시선에 맞춰서 계속 꾸미려다 보니까 남의 시선 얼마나 많아요. 지금 눈이 몇 개야. 그러니까 그 기준을 잘 못 세우는 것 같아요. 내가 진짜 정말 최선으로 내 마음에 지금 내 스스로가 드느냐, 이거를 잘 몰라서 오히려 더 지금 힘드신 것 같아. 놀랍다. 승자의 마인드. 아니야. 퀸정 마인드. 이게 퀸정 마인드야. 아야. 근데 나처럼 패배주의적인 마인드는 어떤 상담을 해주는 줄 알아? 핀터레스트 한번 보세요. 착장. 난 그 얘기 해주려고 그랬어 지금. 난 이미 졌거든. 근데 퀸정 마인드는 그게 아니에요. 당신은 이쁜 사람이고 이미 잘하고 있는데 내가 만족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난 그 생각도 한 번도 못 해본 거지. 그럼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가비님이 네. 대중적으로 네. 얼굴이 알려지기 전, 네. 지금보다 조금 더 일반인이던 네, 네. 시절에 가비님은 네. 지금과 좀 달랐어요? 꾸밈이나 뭐 여러 가지 착장이나 이런 것들이? 그때는 제가 되게 까맸고요. 네. 화장이 훨씬 더 진했고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확고했어요. 저는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이 확고했어요. 나는 교포처럼 보이는 게 내가 퀸이야. 가고자 하는 길이었어요. 그녀는 퀸이야 퀸. 진짜.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가 제일 자존감이 높았었어요. 제일 아니, 만족감이 크고. 이게 맞아? 여왕님한테 상담을 받는 게 맞아? 아니 이미 이겼는데 이분은. 아니 진짜 그때가 제일, 지금 생각하면 지금보다도 훨씬 자존감이 높았던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좋은 만족감이 거거든. 높고. 정말 좋은 거고 정말 부러운 포인트거든. 내 외모나 착장은 제가 모르는 분야긴 한데 제가 계속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분이 계속 주변의 시선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시는. 맞아. 물론 그거는 어쩔 수 없고 뭐 평생 따라다니는 거긴 하죠. 우리 맞아, 다 같이 사는 사회니까. 맞아요. 근데 지금 가비님 같은 마인드로 마인드 체인지를 한번 크게 하셔야 될 필요가 저는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왜냐?
제가 저분 같은 마인드로 50년을 살아봤는데 네. 인생에 도움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오. 한 개도. 계속 평생을 남의 인정만 바라보면서 살게 돼요. 제가 요즘 후배들이랑 같이 옷 사러 가고 하는 컨텐츠들을 막 네네네. 하거든요. 네. 한 번쯤은 나도 그냥 막 저런 거 좀 과감하게 막 오. 해보고 싶다. 네네네. 이런 욕심이 뒤늦게 생겨서 네. 그런 컨텐츠를 하는 건데 네. 저 사실 제가 저분이랑 좀 비슷하거든요. 네. 안 그렇게 보이지만 그래도 남의 눈치도 많이 보고 막 옷 같은 거 입을 때도 너무 튀면 좀 그렇지 않나? 그렇다고 너무 얌전하면 나 좀 너무 별로지 않나? 평범하지 않나? 싶어서 내 딴에는 막 그 중간선을 찾아서 딱 나갔는데 더 멋진 사람들 너무 많고 딱히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거나 너 오늘 멋지다라는 얘기도 안 해주고 하니까 별로였나 보다. 그렇게 50년을 사는 거야. 50년을. 아예 생각 못했어요. 근데 그렇게 50년을 네. 살았더니 내가 깨달은 건 네. 진짜 별로야 그 인생이. 진짜 그러지 마. 남한테 잘 너무 보이기 별로야. 위한. 남의 눈치를 보면서 그 남의 시선 속에서 나의 존재감을 확인하려는 그런 인생의 어떤 삶의 방식은 정말 너무 별로고 하나도 도움되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일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다른 거에 있어서는 사회생활이니까 맞아, 남들과 맞아. 상호작용을 맞아, 해야 맞아, 되지만 진짜 옷이나 외모 이런 건 맞아. 너무 중요한 개인의 즐거움으로 남겨둬야 되는데 맞아요. 진짜. 갑이 얼마나 즐겁게 막 나 오늘 노랗게 할까 뭐 나는 외국인처럼 보일 거야 이런 게 본인의 하이 생각이죠. 뭐 이러면서. 너무 좋은 거지. 그렇게 해서 내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잘하시는데요, 피디님? 어떻게 20대 이건 이런 뭐야? 카트야? 패션 앤 뷰티 아니야, 상담을 나 이렇게. 진짜 눈치 보고 사는 건 너무 피곤한 인생이야. 그래서 아직 저분은 젊으니까 맞아. 지금이라도 진짜 마인드를 확 바꾸면 훨씬 더 좋은 인생이 앞으로 창창하게 남았는데. 맞아요. 예쁜 사람들 보면은 어떤 생각 드냐면은 연예인들 막 아이돌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런 친구들 보면은 진짜 예쁘다. 나도 저렇게 이쁘면 얼마나 인생이 즐겁고 막 행복할까 하다가도 근데 뭐 사람들 나 예뻐서 좋아하나? 재밌어서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그냥 넘어가긴 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스스로 되게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어제는 제가 혼자 화장을 해서 나갔거든요. 근데 어제 너무 예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 보면서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막 계속 이래 너무 좋은 마인드야. 하다가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에 젊음이 좋다. 막 이랬거든요. 이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부러운 마인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진짜 젊음 좋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좀 웃으려고 했던 말이기도 해요. 거울 보면서. 그리고 또 제가 막 웃었어요 혼자서. 그러니까 스스로한테 뭔가 약간 예쁜 게 있으면 스스로 막 칭찬도 해주고 이거 진짜 나 센스 너무 좋다. 나 오늘 옷을 어떻게 입었지? 이렇게 약간 이렇게 한번 해보는 놀이도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전 네. 놀이거든요 그게 또. 자기 만족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Next 닉네임 김삼사님 30대 분 사연이에요. 그런 얘기를 왜 지금 해? 사연입니다. 네. 저는 올해 9월에 결혼을 약속하고 작년부터 웨딩홀도 잡고 스드메, 웨딩 스냅, 신혼여행까지 예약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12월 연말에 그 남자 부모님 집에서 동생네 부부와 함께 크리스마스를 보내고 5일 후에 파혼 통보를 당했어요. 어머 이게 무슨 얘기야? 어머머머머 웬일이야? 이건 좀 파혼 그렇다. 통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 보내고 한 달 전부터 예약해둔 베트남 여행을 친구와 다녀왔는데요. 남친이 공항까지 데리러 와서는 돌아가는 차 안에서 파혼 통보를 해버렸어요. 이유는 저랑 결혼하면 불행할 것 같다고요. 미쳤네 이거는 좀. 5일 전에 편지에서는 사랑한다 평생 함께하자라고 하던 사람이 심지어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도 연락이 잘 안 되면 걱정된다고 보이스톡 하던 사람인데 정말 몇 달이 지난 지금도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안 되지 당연히. 저희 집에도 이미 인사를 2번이나 와서 할머니부터 친척들까지 인사까지 한 상황인데 제가 울고불고 매달렸는데도 다른 여자가 눈에 들어온다는 둥. 이런 상황에 결혼하면 자기가 바람 피울 것 같다는 둥. 저랑 성격이 너무 달라서 자기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만나고 싶고 성격이 달라도 그 핸디캡을 이겨낼 만큼의 저의 경쟁력과 외모가 본인의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다고 말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무슨 얘기? 영어야 이거? 그 여자의 경제력과 외모가 본인 기준에 충족하면 괜찮은데 충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와 진짜 쓰레기를 걸렀다. 뭐 이런 말을 해? 아니면 나 진짜 오케이. 와. 전 정말 어떻게 한순간에
사람이 이렇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돼요. 5일 전만 해도 너무너무 사랑스럽다는 듯 막 스킨십도 서슴지 않던 사람이 심지어 그냥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도 다 상처를 안겨주면서 정말 책임감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하다니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 남자의 심리는. 야, 이건 도저히 이거는 이해가 사실 안 되는 일인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만약에 난 진짜 드라마적 어떤 스토리 라인으로 이 남자가 너무 아픈 거야. 불치병에 걸린 거야. 그래서 와, 이 여자를 그게 유일한 유일한 탈출구예요. 유일하게 가능성은 내가 용서할 그거다. 수 있어요. 아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해해. 그거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맞아 말을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나한테 정떼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아 근데 잘 됐어요. 아니 너무하잖아. 근데 왜 어떻게 이래? 근데 이분은 결혼했어도 분명히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질렀을 뿐이고 우리 사연자님이 너무 많이 힘드셨겠다. 왜냐면 울고불고 또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거라도 알려줘. 내가 그럼 고칠게잖아. 근데 고칠게가 아니라 진짜 이 이유를 왜 얘기를 안 해주지? 저 이거 진짜 불치병 말고는 진짜? 없는데. 그쵸? 이거는? 사실 나는 뭘 의심했냐면 저 직전에 크리스마스를 같이 보냈잖아요. 네, 저쪽 네. 가족 시댁 사람들과 보통 그런 상황에서 조금 트러블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쵸. 모르는 사람들끼리 같이 있으니까. 그럼 저쪽에서 뭐 말이 나올 수 있지. 네. 나는 걔 좀 별로더라. 뭐 약간 이런 말을 예를 들어 뭐 시어머니나 시아버지가 했을 수 있지. 그쵸. 나중에 끝나고 나니까 야 너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예를 들어 그런 게 있으면 사실은 이런 일이 있었어. 네가 이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더 이상 좀 힘들 것 같아. 그쵸. 라고 말이라도 할 텐데. 보통 그렇게 말을 하죠. 그쵸?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어떻게 보면 저 말들은 그냥 내가 너 별로 안 사랑하는 것 같아잖아요. 난 널 사랑하지 않고 나 너 이제 별로야. 난 바람 네가 너무 필 것 같아. 별로고 막 이러면서 사실은 내 몸 안에 불치의 병이 있는데만 안 얘기 안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이건. 거의 드라마인데 이건 나 막장 이 드라마인데. 이유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나 너랑 만나면 바람 필 것 같아. 너랑 결혼하면 바람 필 것 같고 나 행복하지가 않을 것 같아. 그리고 최악은 뭐냐면 최악이 진짜 근데 네가 돈이라도 많고 예쁘게라도 하면 상관없는데 그렇지도 않잖아. 이거잖아 지금 말이. 야 이거는 근데 멘트가 다 정떼기 위한 멘트인데. 그쵸? 이거 불치. 이게 약간 나 좀 이상하다. 그쵸? 그치? 바람 아니야? 바람이다. 바람 피는 종자들은 어떻게 하냐면 좀 마지막을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마무리 짓고 싶어해요. 바람 피는 종자들은 그래요 좀. 너무 웃긴다. 아니야, 괜찮게 마무리하고 싶어한다. 너를 나도 너무 널 사랑하는데 사랑하지만 난 널 보내줄 수밖에 없어. 뭐 오히려 이런 거. 바람 피는 종자들이 자기가 불치병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는 종자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정을 때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난 모르겠는 거야. 진짜 정말 이상한 사람이거나 정신을 좀 못 차리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진짜 무슨 이유가 있는 건데 숨기는 거나. 결혼 안 하길 잘했어요. 이거 모르겠다. 결혼 안 하길 잘했고요. 뭐 하여튼 근데 너무 많은 비용을 쏟아 부은 거지 지금. 그치, 인생의 비용을. 맞아. 저 막 웨딩 준비를 하고 양쪽 부모한테도 다 얘기했을 거고 주변 친구들도 다 알았을 텐데. 맞아요. 그 모든 걸 누가 물어볼 때마다 너 그때 결혼한다더니 왜 아무 소식이 없어 이러면 진짜 끔찍하다. 끔찍해. 저는 이제 이분이 3사니까 아무래도 34살 저랑 동갑이실 것 같단 말이죠. 어떤 느낌일 것 같냐면은 34살 그래 딱 괜찮은 나이에 나 지금 괜찮게 결혼을 하고 지금 왠지 안정적인 인생의 궤도에 올라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을 텐데 정말 청청병력일 거예요. 왜냐면 34살이면은 딱 뭔가 결혼해야 될 것 같아 이래서 결혼하는 거거든요. 28도 아니고 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이렇게까지 사랑에 빠지고 결혼을 결심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좌절감이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젊고 또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어요. 이 다음에 올 사람이 더 괜찮을 수도 있어. 너무 거기에 대해서는 내가 또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몇 번의 연애를 했을 때 나 진짜 절대 다시는 연애 안 한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었어요. 와, 나 진짜 절대 연애 안 해. 와, 절대 죽어도 이랬는데 또 하게 되더라고요. 미친 사람 마냥. 죄송한데 김산사님한테 네. 이전 남자분 진짜 불치병 아닌지 한 번만 진짜 체크 한 번만 해서 그거밖에 우리한테 없어. 연락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왜냐하면 불치병이 아니잖아. 이분 뭐 예를 들어 인스타 들어가 봤는데 뭐 잘 살고 있어 되게 행복하게. 그러면 그냥 미워하면 돼. 그냥 끝이야. 그 가능성을 제외하면
다 그 자식이 다 잘못한 거야. 오히려 좋아.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럼 뭐 고민할 필요도 진짜. 없어. 새끼야. 그러면 그 불치병이 아니면 새끼인데. 맞아. 혹시 우리가 대놓고 욕했다가 나중에 진짜 불치병이면 그럴 그건 수 내가 너무 있으니까. 미안해지잖아. 그쵸. 그러니까 한 번만 체크를 한번 진짜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불치병이 아니면 그냥 맘 놓고 그냥 완전 욕하고 새 인생 놀아. 사시면 돼요. 네. 진짜 해피 폴 유의 여치 너무 잘 된 일이야. 이 사람이랑 결혼하지 않은 게. 그치. 진짜. 바람이거나 와. 뭐 예를 들어 시댁의 말을 듣고 휘둘렸거나 뭐 그런 것들인데 그 뭐든 고민할 필요도 없어. 다 그냥 그지 같은 이유야. 그거 뭐 신경 쓰지 마. 당신 잘못이 아니야. 맞아. 그거는 설명 오히려 못해. 계산이 쉬워져요. 네, 그냥 그쵸. 끝. 또 얘기할 필요도 없어 진짜. 진짜 야. 어머 사랑과 우정사에 참 조선시대부터 있던 그렇죠. 고민이죠. 사실 네, 사랑과 우정 사이. 제 절친과 X와의 만남 사연입니다. 와. 환승연애적 사연이 도착을 했네요. 미치겠네요. 안녕하세요. 요즘 참 고민이 많은 날을 보내는 20대입니다. 저의 고민은 다름 아닌 저의 가장 친한 친구가 저의 전 남자친구와 사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고민을 쓰는 순간에도 힘들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면 심장이 정말 무너져 내리는 기분입니다. 제 친구는 저와 11년 지기로 정말 친한 친구였습니다. 네. 타지에서 생활할 때 같이 학교에 다니며 많이 의지하기도 했고 그 친구가 있을 땐 아무 생각 없이 웃고 떠들며 정말 재밌는 나날을 보내서 더욱더 아끼고 좋아했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전 남친과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미쳤다 진짜. 그 당시 그 친구는 저에게 제 전 남친과 썸씽이 있었다는 사실을 말할 기회들이 많았지만 얘기해주지 않았다는 생각과 제 전 남친과 사귄 후 바뀐 그 친구의 태도에 큰 충격과 배신감이 많이 들며 혼란스러운 감정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평소 생각이 많은 저로서는 감당하기 쉽지 않아 혼자 동굴로 들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때 그 친구는 연락이 되지 않는 저에게 실망을 하며 그렇게 저와 제 친구의 우정은 끝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도 그 둘은 잘 사귀며 커플 여행도 자주 다녀오고 럽스타그램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둘은 잘 사귀고 있는데 제 연애들은 왜 이렇게 좋지 못할까? 그 친구는 주위에 좋은 친구들도 많고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초라할까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자존감이 너무 떨어지는 하루입니다. 최근 든 생각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기도 했고 서로 성숙하지 못했던 일이 아닐까 싶어 지금은 생각에 깊이가 생긴 나이니 이제 그 친구와 대화로 풀고 다시 우정을 이어나가도 될지 고민이 됩니다. 이런 제가 호구일까요? 사랑도 쉽지 않고 우정도 쉽지 않아 고민이에요. 이럴 때 제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퀸만의 마인드도 알려주세요. 야 이거 복잡하다. 이것도 내 분야가 아니네. 오늘 내게 없네. 아니 왜냐면 이게 또 되게 미묘하다. 뭐 예를 들어 슬픔이 PD랑 절친인데 답이랑 나랑 사귈 때 슬픔이랑도 같이 어울리면서 맨날 놀았어. 근데 헤어졌어. 꺼져라 이 자식아 하면서 헤어졌는데 슬픔이랑 만난 거지. 그러면 이 사람 마음에서 저 자식은 나랑 슬픔이랑 얼마나 친한지도 알고 슬픔이는 내가 얼마나 이 남자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지도 아는데 둘이 저렇게 사귄다고? 약간 쌍방의 어떤 타격을 입은 그치. 거구나 저분은. 근데 이제 우리 친구가 고민이 두 가지인데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볼까요랑 두 번째는 자존감을 올릴 수 있는 퀸만의 마인드를 알려달라였는데 우정을 이어나가도 되는 건 저는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거든요. 내가 굳이 우정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 때문에 얘기해서 잘 풀었어요. 근데 절대 그 전에 우정처럼 될 수 없어요. 절대 될 수 없어요. 이제 이 친구를 믿기는 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관계가 예전처럼은 안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네. 선생님. 네네. 제가 이런 말하면 네. 너무 욕먹는 건가 싶긴 한데 한번 궁금해서 그러면 여쭤봅니다. 자를게요. 욕먹을 네네. 것 같아요. 만나다 헤어졌잖아. 그렇게 큰 잘못이야? 그분이랑 사귄 게? 아, 나 진짜 궁금해서 그래. 잠깐만. 아, 이게 그러면 나 너무 지금 ST적 마인드로 얘기했어? 아니 근데 이런 의견도 필요하다 생각. 아, 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궁금해서. 예전에 저랑 잠깐 만나던 분이 뭐 다른 선배랑 만나고 있는데 같은 동아리고 뭐 이런 경우가 옛날엔 뭐 되게 자주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쵸. 이분과 헤어졌으니까 그 다음부터 이분의 연애는 사실 그들의 일인 거. 그렇긴 한데 절친이구나 절친이야. 이게. 절친이라서 아 그래. 이게 절친이네. 피디님 절친이라서 그래. 모르는 사람이 아니구나. 절친. Sorry. 거봐 내가 내 분야가 아니라고 얘기했잖아. 얘기했는데 자꾸 여성. 절친. 네, 퀸 절친이라 해주세요. 그래. 이게 여자분이 속상한 게 어떤 배신감도 있는데 좀 전 남친에 대한 감정이 정리가 잘 안 됐나 싶기도 해요.
많이 동굴로 가신 거 보면은 좀 그렇지 않은가 싶기도 해. 아니 이거 내가 볼 때는 환승이야. 환승이야? 진짜? 이건 나의 예상인데. 응. 제가 생각했을 때 환승이 아니거든요. 왜냐면 환승이었으면 바로 얘기했을 거야. 여기다 썼을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너무 아끼고 좋아하던 친구였습니다. 하지만 그 친구에게 전 남자친구랑 사귄다는 소식을 듣고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 바로 전 남친이었고 저희가 막 환승은 셋이서 아니겠다. 저희 아니겠네. 그런 것도 썼을 거야. 저희는 셋이서 잘 놀기도 했었고요. 어디도 갔었고 그런 게 없고. 맞아. 그리고 그 친구가 너무 당당하네 지금. 그 친구가 예를 들어 슬픔이가 가비한테 왜? What's wrong? 근데 그 친구도 사실 야 근데 나 너한테 실망했어. 어떻게 나한테 연락을 안 해? 이거는 굉장히 자만적인 태도인 것 같아. 그래, 걔 사실 별로야. 진짜 별로긴 해요. 연락하지 마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근데 별로긴 해요 그거는. 그 친구한테도 연락하지 마. 근데 뭐래? 그 친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난 연락했으면 좋겠는 거야. 만약에 내가 훌훌 털어버리지 못하겠다면 야 나 근데 그때 기분이 나빴고 내가 기분 나쁜 이유는 이거야. 우리 둘이 남자 때문에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연락한다. 연락하지 마. 하지 마. 나 너무 싫을 것 같은데. 또 하나 지켜볼 만한 거는 주변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야. 원래 약간 피하게 되거든요. 그런 사람은 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내 주변엔 친구가 없는데 저 둘 커플 주위에는 친구가 많아. 이렇게 보이면은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스스로 작아졌네요. 그런가 그 봐. 상황 속에서. 작아진 것 같아요. 맞아요. 나랑 사귀던 남자가 내 절친한 친구랑 사귀니까 제가 더 낫나? 내가 별로인 사람인가? 거기서 자꾸만 해결을 얻으려고 해서 그런 것 같아. 그렇지? 내가 별론가? 그 생각 때문에 엄청 지금 자존감이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전혀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그래, 아까도 과거인데. 말했듯이 비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 남자가 누군가를 뭐 인정해줬다고 해서 그 남자의 시선으로 내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니까요. 너무 괴로워. 왠지 알아? 이분이 나랑 비슷한 마인드로 살았어. 패배의 마인드로 산 거야. 동굴에 들어갔잖아. 저거 다 버려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어떻게 보면 이건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냥 자르고 다음 맞아. 넥스트 스텝으로 넘어가는 게 맞아, 유일한 맞아. 이거는 그쵸? 그쵸. 근데 이분이 지금 계속 저 과거에 얽매여 있는 거죠. 마음이 아프니까 저 X랑 내 절친이 사귄다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복잡한데 지금 거기에 매달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인생을 낭비하면 안 돼요. 진짜로. 지금 너무 좋은 시기예요. 맞아요. 이 세상에 연애만큼 맞아. 즐거운 행위는 없어요. 맞아요. 누구를 만나고 가슴이 떨리고 맞아. 막 그 사람과 어쨌든 알아가고 이런 과정만큼 그거는 인간의 특권이라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거를 막 과거에 매달려서 못하고 있는 건 너무 좀 딱하잖아. 맞죠. 젊은이는 금방 끝나는데 되게 무채색의 그런 진짜. 인생을 앞으로 살게 되거든요. 40대 50대도 멋있다고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이제 뭐 연애가 아닌 다른 걸로 컬러링을 하겠지 내 인생을. 근데 어떤 연애라는 그런 부분은 특별하긴 해요. 그쵸. as many as possible 하세요. 그런 감정도 엄청 특별하잖아요. 그런 감정을 또 못 느껴볼 확률이 크잖아요. 그래서, 그럼요. 그거 되게 소중한 것 같아. 맞아요. 많이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마지막 사연입니다. 네, 닉네임 한여름밤의 꿈. 이런 거 좋네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야? 네. 여행지에서 만난 남자. 나 이런 얘기 듣는 걸 너무 좋아해. 대리만족이랄까요? 제가 여행 갔다가 영화 한 편 찍고 왔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저 혼자만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서 속상해. 여행 중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어요. 비포 선라이즈네요. 대화가 너무 잘 통해서 금방 친해졌고 둘 다 혼자 온 여행이라 같이 관광지 돌아다니기도 했어요. 함께하는 그 며칠 동안 둘이 영화도 보고 새벽에 산책하고 누가 봐도 데이트 같은 느낌이었어요. 처음엔 잘 맞는 친구 정도로 생각했는데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조금씩 좋아지더라고요. 여행 끝나고 돌아와서도 매일같이 연락했어요. 좋아한다. 너 너무 이쁘다. 꿀 떨어지는 메시지에 묻지도 않은 일상 사진까지 공유하더라고요. 그분이. 심지어 다음 휴가 때 꼭 다시 만나자고 며칠을 조르길래 휴가 일정까지 바꿔가며 비행기표를 새로 결제했어요. 이 정도면 뭐 그쵸. 거의 완전. 근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요즘 연락 텀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아요. 시차 때문에 동시에 깨어있는 시간이 하루에 8시간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8시간을 꽉 채워 연락하던 애가 이제는 조금씩 답장이 늦어지는 것 같아요. 느낌 맞지? 느낌 맞죠? 느낌 맞지? 아유. 나도 왔는데 그냥 읽어볼게.
제일 짜증나는 건 이런 연락 하나하나에 일희일비하는 제 그만. 모습이에요. 저 원래 연락 빈도 따위에 연연하는 여자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일어났나? 왜 답장이 없지? 하면서 하루 종일 폰만 붙잡고 있는 제가 너무 한심하고 싫어요. 저는 나름 썸 정도는 된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그냥 여행지에서의 가벼운 추억 정도로 생각하는 거겠죠? 나 마음이 너무 아프네. 이 비행기표 들고 다시 만나러 가도 안 돼. 만날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걸까요? 오, 오케이. 우리 사연자님의 고민이 이 비행기표를 들고 다시 만나러 가도 되는 걸까요? 만날 수는 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꿈에서 깨어나야 하는 걸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You go first. 만나러 가세요. 나는 만나러 가시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왜냐면 나 이 얘기하기 싫은데 저도 비슷한 사연이 있습니다. 거의 지금 이게 거의 롱디잖아요 지금. 여행지에서 만났어? 여행지에서 어딘데, 만나지 어딘데? 않았어요. 아니 그 사람이 한국에 잠깐 온 거였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랑에 빠졌는데 비포 선라이즈라고 그분은 돌아갔어? 그럼 돌아갔어요. 내가 가기로 했어. 연락이 안 돼. 어느 순간 아하. 난 죽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나 걱정했어요. 연락이 안 되길래 죽었나 했지 안 죽었더라고요. 이게 내가 그래서 아까 그분한테 얘기했잖아. 불치병인지 꼭 확인하시라고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그래서 그쪽으로 가기로 했었는데 그 전에 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쩔까 하다 저는 그냥 갔어요. 혼자 여행했어요. 못 만났지만 안 만났어요. 가서 연락도 안 하고 자존심이 있으니까. 그 집 주변을 배회했다거나. 그 집 주변도 모르고 어디 지역에 산다만 아는 거지. 그렇다고 그 지역에 가지도 않았고 그냥 나 혼자 여행하자라는 마인드로 이미 끊어놨는데 뭐 어떻게?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걸 캔슬하고 뭐 벌금 무는 것도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끊어놓은 건 간다. 근데 일말의 어떤 희망은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러다 만약에 우연히 마주치면 그건 운명이다. 우연히 마주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그런 우연이 일어나지 않음으로까지가 이 서사의 완성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했다 정도로 저는 마무리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여행이 제 인생을 바꾼 여행이 됐어요. 그 사람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거기서 춤을 배우면서 정말 그 멋진 사람들을 많이 만나면서 진짜 인생에 어떤 충격을 한번 탁 받고 너무 멋지다. 안무를 짜기 시작했었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여행이 어쩌다 보니까 맞아요. 됐네요. 그래서 그 남자 때문에 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행을 가기로 했으니까 여행을 한번 열심히 해보시고 많은 경험을 해보시고 또 그냥 여행지 가서 그냥 우연을 기대하는 그 나 자신도 한번 취해보시고. 이러고 있는 나 자신 조금 낭만적이긴 해요. 그니까요. 그런 거. 나 되게 순애보다. 와 비행기 타고 막 이래. 와 막이래. 그런 거 조금 막. 그냥 여러 가지 그냥 경험이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랬답니다. 근데 이게 되게 또 재밌는 경험인 것 같아요. 진짜 가비 씨처럼 그게 세트야. 이전의 나를 극복하고 다음 넥스트 레벨로 나가는 것까지가 세트인 것 같아요. 완전. 근데 저는 하나 팁 드리고 싶은 거는 가서 절대 이 사람이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당연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만약 연락이 와 만나재 피곤하게 굴어 그러면 나가볼까? 이거는 몰라. 근데 굳이 내가 여기까지 와서 나 왔는데 우리 만날 수 있어. 그거는 우리 퀸들끼리 그런 거는 하지 말자. 그런 부찬 그런 건 하지 말자. 그냥 가서 할 수 있는 거 다 하고 온다고 생각하고 그냥 여행을 가는 거지. 그리고 여행지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거는 너무 감사한 즐거운 해프닝인 맞아요. 거고 그거를 소중하게 썸 탄 거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과 썸 타다가도 안 되는 경우 많잖아. 그쵸. 그런 건데 네. 롱디라는 이 어떤 상황 때문에 조금 그게 좀 간절하게 그쵸. 느껴진 거야. 그쵸, 근데 쉽게 그쵸. 생각하면 썸 타다가 썸이 그냥 흐릿해진 그렇지. 거예요. 맞죠. 20대에 너무 좋은 한여름밤의 꿈이죠. 저 아직도 지금 34세 아직도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 한여름밤의 꿈을 이렇게 콘텐츠에서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아. 이분도 알고 있는 거야. 맞아, 이게 한여름밤의 꿈인 거를 알고 있는 거지. 나중에 되면은 누가 잘 좋아지지도 않더라고요. 맞아. 지금은 이게 저분에게 괴로운 경험일 수 맞아. 있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50이 되면요. 너무 감사한 추억이야. 그때 몇 번 더 그럴 걸. 그러니까. 나 그때 그 사람 연락 다시 한번 할 이태리나 다시 갔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말 나이가 엄청난 들고 시간이 지나면 에피소드. 되게 큰 추억이에요. 맞아요. 즐거운 경험이다. 하지만 거기에 매달리지만 마셔라. 네. 좋겠다.
어떠셨어요, 피디님? 오늘 저랑 함께하는. 너무 좋았습니다. 제 영역이 아닌 사연들이 너무 많았는데. 근데 그러기엔 너무 상담 잘해주셨어요. 모르는 영역인데 옛날의 기억을 되살려서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또 불러주세요. 저랑 네. 떠드는 거 좋아해요. 왜냐면 가비님도 저희 또 채널 슈퍼 늘 자주 도와주시고 아이, 너무 좋아하니까요. 좋게 나와주시니까. 저야 뭐 너무 영광이죠. 거기 나갈 수 있는 거는. 언제라도. 진짜요? 네. 퀸가비 한번. 퀸가비. 뭘로 나와? 뭘로 50대 PD로? 너 퀸석 PD야? 이러면서 슬픈 PD 잡돌이하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퀸즈단실 찍고 나면은 피디님 제가 여기서 그냥 잠들어요. 에이. 응? 무슨 얘기? 아, 피디님이 클로징 해주실래요? 뭔가 약간 이렇게 한여름밤 플레이트? 같은 거? 플레이트 같은 거? 오케이, 그러면 저는 잡을게요. 네네네. 슬레이트 쳐주면 돼. 저 이렇게 잘게요.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네. 하나 둘.